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오늘은 인슈어테크 회사 디지털 보험사가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인슈어테크 회사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레모네이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루트라는 회사도 있고 메트로마일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트라는 회사는 한 9%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메트로마일이라는 회사가 프리장 때부터 거의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시작을 해서 계속 20% 마이너스 22%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딱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8월 9일 날 장 끝나고 이 메트로마일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실망스러운 지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루트도 곧이어서 그렇죠. 8월 12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루트도 같은 업에서 종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같이 폭락을 했고, 레모네이드는 실적 발표를 이미 했는데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싸잡아 가지고 레모네이드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종가는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 한 5.5% 가까이 그렇게까지 폭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어떻게 했는지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 메트로마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레모네이드라는 회사만 이 인슈어테크 쪽에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카 인슈어런스 쪽 보면 레모네이드는 아직 진출을 못했고 기존에 진출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루트라는 회사고요. 두 번째가 메트로마일이라는 회사인데, 오늘은 실적 발표를 한 메트로마일이라는 회사의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메트로마일이라는 회사는 페이퍼 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한 만큼, 자기가 운전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굉장히 그렇죠, 여러분들. 쌈박한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들 다이렉트 보험 할 때 똑같은 거 적용 받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덜 타게 되면, 그렇죠, 보험료도 할인받는, 그거랑 같은 개념인데,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서, 야, 그냥 너가 그냥 탄 만큼 택시처럼 많이 타면 많이 내고, 적게 타면 적게 내고, 뭐 그럼 편한 거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에 이런 작은 텔레매틱스 같은 장비를 부착을 하고요. 자동으로 주행거리를 측정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뭐 주행 경로, 운전 습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보험료를 책정해주는 텔레매틱스를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인징 월드를 하기 위해서 빌트 되었다, 만들어졌다 해서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기존 회사들이 못 가진 우리가 장점들이 있다라고 IPO 아닙니다. 스펙 합병을 할 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메트로마일이란 회사를, 그렇죠, 스펙 합병한 회사가 어디였냐면, 그렇죠, 차마스 형님이 이끄는 스펙 회사였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 그 스펙 합병 할 때 그 나와 있던 자료에 보면은 요렇게 일부 주만 이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4,500만 명의 잠재적 운전자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직 커버리지가 그렇게 넓은 회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EQ 어닝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베뉴는 28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손실입니다. 여기 넷 로스를 보시면 마이너스 41밀리언 달러가 넷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28밀리언 달러를 했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41밀리언 달러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내역들을 좀 보니까 세일스 앤 마케팅에 마이너스 25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25밀리언 달러 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테크 회사고 기술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리서치 앤 디벨 R&D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거의 어떤 마케팅에만 돈을 많이 쓰고 기술 개발은 거의 안 하고 있는 회사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금 어닝을 딱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했고, 일단 넷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3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거 전에 일단 보시면, 그래서 이 회사가 견딜 수 있겠나라고 살펴보니까 캐시하고 그죠, 등가물을 한번 보니까 202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한된 현금하고 요거 두 개까지 쳐서 243 밀리언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사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루트는 아직까지 2Q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1Q 기준으로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레모네이드가 21년 2Q에 마이너스 55.6 밀리언 달러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캐시가 남아있는 게 1092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밀리언 달러 기준으로. 그러면 버틸 수 있는 분기가 20분기 정도 됩니다. 예,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일이라는 이 메트로 마일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41 정도의 넷 로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캐시가 243 밀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6분기만 있으면 이 회사는, 그렇죠, 사실은 잠식이죠. 잠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그러면 다른 회사 쪽에서 어떤 3자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신주 발행을 통해서 뭔가를 메꾸려고 하겠죠. 그 반면에 루트가 넷 로스가 21년 1Q 기준으로 마이너스 103입니다. 103인데 캐시를 보시면 1106이니까 루트 같은 경우는 꽤 괜찮습니다. 11분기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트도 예를 들어서 이 같은 마일, 메트로 마일과 같은 자동차 보험 쪽에서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같기 때문에 루트도 아마 순손실이 작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순손실이 작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또 실망해서 던질 거니까 미리 빠져버린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트로 마일의 주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조차도 좀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최초로 주택 소유자 보험 번든 판매를 했는데, 히포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히포라는 회사는 똑같습니다. 이 레모네이드랑 똑같이 렌터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렌터 플러스 그 다음에 그쵸, 홈오너 요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쪽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히포의 상품을 메트로 마일 고객한테 판매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8월부터. 자,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메트로 마일이란 회사가 히포의 상품을 자기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주면 이게 판매사지 플랫폼사입니까, 솔직히? 아니죠. 반대로 돼야죠. 메트로 마일의 자동차 보험을 히포 고객한테 팔았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반대로 메트로 마일의 고객한테 히포 상품을 번들로 판매를 해줬다라는 건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영업회사지 이게 플랫폼사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왜 솔직히 강조를 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점입니다. 본인의 약점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상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히포의 상품을 우리 쪽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솔직히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참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보면 더 많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메트로 마일 판매를 위해서 600명 이상의 독립 에이전트를 고용을 독립 에이전트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이전트 아시죠? 그렇죠. 판매원이죠. 판매원. 자, 판매원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뭐가 나가죠? 그렇죠. 수수료가 나가죠. 수수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디지털 회사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테크 회사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온라인으로, 그렇죠, 중간에 유통 경로가 없이 온라인으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가 된다는 거죠. D2C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유통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런 유통 채널을.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자, 그 말이 뭔 말이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죠, 유통을 하나 두는 거죠. 이렇게라도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겠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상품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굉장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좋게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자, 세 번째는
고객과의 직접 파트너십 구축, 요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핀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어딘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핀테크 회사 소프아이처럼 이 핀테크 회사의 한 군데에 요렇게 그렇죠. 우리의 상품을 팔 수 있게끔 넣어 놓는 그런 구조를 아마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가 이사회에 그리고 3명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영입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성장 제품 쪽과 텔레메틱스 제품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부사장을 영입을 했다라고 네 가지 주요 하이라이트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두 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쪽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요거는 좀 좋은 거고 이거는 쏘쏘다. 뭐 이건 사실 그렇죠. 뭐 영입한 게 그렇게 큰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22%라는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주가가 빠진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팔러시라고 하는 요게 보험 계약 건수입니다. 이 보험 계약 건수인데 이 팔러시가 보시면 이 늘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년 1Q가 95,900개고 21년 2Q가 95,300개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예, 그리고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봐도 93,000개에서 95,000개니까 거의 증가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정확히 한번 보면 자, 지금 QOQ는 0.7% 감소를 했고요. YOY는 겨우 성장한 게 2.4%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그렇죠. 성장 회사인데 성장주인데 성장을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죠. 넷 로스는 더 작살이 났죠. 거기다가 좋은 건 더 없고 이 디지털 회사 플랫폼이 보통은 D2C를 많이 하는데 지금 D2C도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다? 에이전트를 또 두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가이던스도 줬는데 이 가이던스를 보시면 21년 전망을 크게 하향으로 수정을 했어요. 원래는 요렇게 12만 5천 개에서 13만 3천 개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10만 개 이상 정도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죠? 예, 그렇죠. 9만 5천 개죠. 근데 뭐다? 이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주여도 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아웃룩도 심각하고 지표도 심각하고 전략도 지금 부재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어닝콜 그런 이 그러니까 쉐어홀더스 레터를 꼭 자세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정말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기분이 들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트로마일이 굉장히 좀 지표가 안 좋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제 레모네이드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요렇게 또 저의 특유의 매매 기법 있죠. 한 주씩 계속 사기, 한 주씩 거의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 어제 한 200만 원 정도에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튼실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밖에 없다? 레모네이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 그렇죠. 재무도 굉장히 좀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순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보험사 그 인슈어테크 쪽에 1인자는 레모네이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레모네이드의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쳐서 지금 의미 있게 조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고 더 하락하면 더 사고 지금 예수금은 충분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 한 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면서 더 떨어지면 성급하게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레모네이드가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밍을 보고 어느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매수를 크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인슈어테크 회사 쪽의 주가 하락의 이유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건승을 기원하고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